7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팀, 이게 정말 지난 시즌 우승팀인가요? 지난 5월 7일 고척돔에서 벌어진 한 경기로 기아 타이거즈는 역대급 수모를 겪었습니다. 8회 말 10대 3. 누구나 이 경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기아 불펜은 그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조상우, 정혜영마저 무너진 그날, 2025 시즌 기아의 최대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불펜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기아의 진짜 민낯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야구는 9회까지 맞춰야 끝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아직도 이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7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고척 경기, 10대 3, 7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패한 이 경기는 단순한 한 경기의 충격이 아닙니다. 조상우와 정혜영이라는 이름값 있는 필승조까지 투입됐음에도 무너졌다는 점에서 지금의 기아 불펜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8회 말 마운드에 오른 좌완 최지민은 두 타자 연속 볼넷을 내주며 무너졌고, 김건국이 푸이그에게 안타, 임병욱에게 적시타, 김태진에게 만루 홈런까지 허용하며 한 이닝에만 5실점을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마운드를 책임진 조상우는 볼넷 2개를 내주며 추가 실점 빌미를 제공했고, 마지막 마무리로 나온 정혜영은 송성문 볼넷에 이어 최주환에게 역전 2루타를 맞고 경기를 내줬습니다. 결국 한 이닝에만 8실점, 그것도 필승조 총출동에도 불구하고 대역전패.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뒷문이 완전히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펜의 집단적인 재구 불안과 멘탈 붕괴입니다. 8회에 투입된 4명의 투수가 단 1이닝 동안 볼넷 5개를 허용하며 자멸했죠. 무엇보다 고참급 투수들마저 재구가 되지 않으며 무너지는 모습은 팬들에게 믿고 맡길 불펜이 없다는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상우는 지난 4일 한화전에서도 패전을 안았고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실점했습니다. 정혜영 역시 올해 내내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클로저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그래도 마무리는 정혜영이라는 공식이 있었지만 2025년 현재는 정혜영이 올라오면 불안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펜 평균 자책점은 6.23으로 리그 최하위. 이 팀이 작년에 통합 우승팀이 맞나 싶을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 결과 기아는 올 시즌에만 역전패 11번, 특히 7회 이후 리드를 지키지 못해 패한 경기만 3경기로 이 역시 리그 최다입니다. 한마디로 이 팀은 앞서도 안심할 수 없는 팀이 된 것입니다. 작년과의 비교는 더 큰 아쉬움을 줍니다. 2024 시즌에도 한 차례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작년 6월 25일 롯데전에서 14대 1로 앞서던 경기를 15대 15로 비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아는 리그 선두였고 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결국 우승까지 차지했죠. 반면 지금은 다릅니다. 순위 경쟁이 치열한 시점에서의 대역전패는 단순한 경기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시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기 신호입니다. 무엇보다 필승조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한 투수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믿고 던질 수 있는 구원이 없고 누가 언제 마운드에 올라올지 불확실하며 등판 시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상황은 팀 전술 운용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범호 감독이 상대는 잘했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흔들렸다고 말한 것처럼 현재의 기아 불펜은 기술뿐만 아니라 멘탈에서도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불펜 붕괴라는 기아의 가장 큰 약점이 드러난 상징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한두 명의 컨디션 조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불펜 재정비와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불펜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이미 붕괴의 징조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주축 불펜들의 이탈, 부상, 부진은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무너진 뒷문은 그 결과물입니다. 가장 먼저 FA 이적으로 인한 핵심 자원의 손실이 컸습니다. 지난 시즌 불펜의 기둥 중 한 명이었던 장현식이 LG 트윈스로 떠나면서 기아는 믿을 수 있는 우완 필승조를 잃었습니다. 장현식은 2024년까지 기아 불펜의 중심축이었고 득점권 위기 상황에서 마운드를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였습니다. 장현식이 떠난 자리를 조상우를 데리고 와서 막으려고 했지만 완벽하게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상과 시즌 아웃입니다. 좌완 필승 카드였던 곽도규는 토미존 수술로 시즌 초반 일찌감치 아웃됐습니다. 곽도규는 좌타자를 상대로 뛰어난 제구와 위력적인 브레이킹볼을 보여주는 좌완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그가 빠지자 기아의 좌완 불펜 자원은 사실상 제로가 되었고 이는 경기 후반 상대팀 좌타 라인에 대한 대등 능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구멍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테랑 임기영 역시 부진으로 2군행을 반복하고 있고 선발 윤영철이 부진하자 불펜으로 돌리려던 시도마저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미들 구석이라 여겼던 롱릴 리프 자원 김대유는 1군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2.40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바로 말소됐습니다. 즉, 기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즌을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퓨처스리그에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좌완 김기훈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불안정한 제구로 인해 1군에서 안정적으로 기용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범호 감독은 결국 현재 있는 자원으로 시즌을 끌고 가는 방법 외에 선택지가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고착화된 불펜 운용이 결국 체력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조상우, 정혜영, 최지민 등 필승조 자원들은 초반부터 과부하를 겪고 있고 이는 부진과 함께 재부상 가능성까지 동반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또한 이범호 감독의 보수적 교체 패턴도 문제를 가중시켰습니다. 경기 초반 좋은 흐름을 가져가더라도 후반 특정 투수에만 의존하는 패턴은 상대팀에게 읽히기 쉽고 가만큼 공략당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필승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마운드 전반에 걸쳐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결국 대안 없는 운영은 위기를 만들고 그 위기는 다시 선수들의 컨디션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이 상황이 예고된 위기였다는 점입니다. 장현식의 이적, 곽도규의 부상, 김대유의 부진 등은 시즌 전부터 예견되었던 리스크였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외부 영입 없이 내부 육성만으로 뒷문을 지키려 했고 그 결과는 리그 최하위 불펜 방어율로 돌아왔습니다. 즉, 이번 시즌의 불펜 난조는 예상치 못한 불운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실패였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요약하자면 기아의 불펜은 떠났고 다쳤고 그리고 대체도 없었다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공백을 메우지 못했고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부진이나 일시적 흔들림이 아니라 불펜 전력 자체의 붕괴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개편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너진 불펜, 역전패의 굴욕. 하지만 아직 100경기 이상이 남은 정규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게도 반등의 기회는 존재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이름이 이일이 그리고 결단입니다. 2024 시즌을 앞두고 토미존 수술을 받은 이일이는 약 1년간의 재활을 마치고 2025년 6월 중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일이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KBO 대표팀의 좌완 파이어볼러로 불릴 만큼 위력적인 직구와 안정된 제구력을 겸비한 좌완 에이스입니다. 실제로 그는 데뷔 후 매 시즌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 3점대 중반을 유지하며 기아의 마운드를 지탱해온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이일이가 복귀하게 되면 당장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효과는 불펜 재편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선발진에서 깜짝 활약 중인 황동아를 불펜으로 돌리는 플랜 B가 가능합니다. 황동아는 이미 롱릴리프 경험이 있고 강한 구위를 바탕으로 경기 후반에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일이가 선발로 자리를 잡고 황동아가 중간 게이트로 옮겨간다면 기아의 불펜은 지금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상현, 이준영, 최지민 등 기존 자원들에 대한 역할 정립도 필요합니다. 현재 이들은 매 경기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기용되고 있으며 명확한 역할 분담이 없어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불펜도 타선처럼 라인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7회를 맡을 투수, 좌우 상황에 따른 교체 기준, 마무리 앞 단계에서의 승계주자 처리 등 세부적인 역할 구분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불펜을 운용하는 것은 실패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범호 감독의 결단력 강화 역시 핵심 과제입니다. 그는 젊은 감독으로서 선수들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믿음보다는 결과 중심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는 투수에게 반복해서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컨디션이 좋은 선수에게 과감히 기회를 주고 시시각각 변하는 경기 흐름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예를 들어 조상우와 정혜영이 불안할 경우 일시적인 클로저 로테이션 운영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군 마운드에는 불안하지만 성장 가능성 있는 젊은 투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짧게나마 마무리 경험을 부여하고 기존 마무리조에게 휴식을 주는 방식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기아는 불펜 영입 카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의 방법이지만 무리해서라도 불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기아 역시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구단 차원의 플랜 C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벤치의 위기관리 능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키움전처럼 7점차 리드를 믿고 여유 있는 기용을 했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선수뿐 아니라 팬들의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읽고 흐름이 깨졌을 때 빠르게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냉정함과 전술적 민첩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리의 복귀는 단순히 선발 한 자리가 채워지는 의미를 넘어 마운드 전체의 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그 열쇠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벤치의 전략, 선수단의 역할 분담, 구단의 결단이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 기아는 더 이상 기다리는 야구를 해선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야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대역전패는 단순한 1패가 아닌 불펜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보여주는 경고였습니다. 믿었던 필승조마저 무너진 지금 더 이상 관망은 답이 아닙니다. 이일이의 복귀와 전략적 재편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지금이 기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